자, 교재 563쪽에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건축물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않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한 일조, 채강, 통풍, 소화 등의 장애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해서 대지 면적이 너무 지나치게 작게 분할되어 버리면 아무래도 건물도 작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 조성에 방해되겠죠. 그래서 대지 분할을 함부로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1번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에 정한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지역에 있는 대지는 6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분할해야 되고, 상업이나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이,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이,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은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데요. 자, 그런 데는 6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분할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 자, 봅시다. 자, 우리 여기에 주거지역이 100제곱미터짜리 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할을 해버리면 60제곱미터 한쪽은 40이 돼버리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자,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를 자 분할을 하도록 유도하여서 이런 자그마한 토지를 분할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인데, 자, 이렇게 주거지역에 60이다, 상업공업에 150이다, 녹지 200이다 하는 기준은 이 뜻이에요. 옆에 씁니다. 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자 건축 할 수 있는 최소 대지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건물 지을 수 있는 최소 대지 면적 기준, 거기에 있는 기준들이, 그럼 주거지역은 60 이상부터 허가를 받아 건물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업공업지역은 150 이상 돼요. 녹지는 200, 기타 지역은 60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암기표도 있죠. 외워야 됩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이거 많이 써요. 자, 상업지역에 대지가 하나 나왔더라. 매물 가보니까 135밖에 안 되더라. 그럼 150이 안 되죠. 그럼 건축 못한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땅값이 어떻습니까? 건축 못하니까 5분의 1 정도로 떨어져 버립니다. 예,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 기준이 허가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는 최소 대지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대지라는 것은 이 면적 기준 이상으로 분할해야 된다. 자,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기타 관계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이 되어 있죠. 자, 양갈로 2, 3번은 다 5, 6월달 이후에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건축물 높이 제한이 되어 있죠. 그거는 3, 4례. 1번 가로국 단위 높이 제한은 3, 4례. 2번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은 역시 3, 4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자, 저기 567쪽에 양갈로 2번에 공동주택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버리시고 여러분 시험에 내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3번에 인접대지 경계선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4번에 높이 제한의 적용제라고 되어 있죠. 그건 3, 4례 가서 봅니다. 자, 이제 건축 설비 쪽으로 가서 1번 관계 전문 기술자 버리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건축 설비 등이라고 되어 있죠. 예, 문제 풀이 때는 한번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571쪽에 3번에 건축물 구조 재료 등에 관한 기준 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건 버리세요.
예. 자 이제 넘어가서 특별건축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이 특별건축구역은 여러분 시험에도 19회 때 한 번 내고 지금까지 출제 안 됐어요. 10몇 년 동안. 그러다가 법까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아예 보면 안 됩니다. 5, 6월 달에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획은 워낙 긴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책으로 사실 수업을 안 돼요. 3, 4월 달에는 이제 될 수 있으면 4월 초쯤에 그 요약서를 인쇄가 들어가 가지고 4월 달 중순쯤에는 수업할 때는 이 책으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 갖다 버려야 돼요. 너무 많이 바뀌 버리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쭉 넘어가시고. 자, 어디까지 이게 돼 있느냐 하면은 교재에 584쪽에 보시면 특별 가로구역이라 되어 있죠. 그 앞까지 특별 건축에 관한 것이. 자, 그다음에 특별 가로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문제풀이 때나 한번 보면 되지. 안 보셔도 돼요. 넘어가세요. 자, 이제 588쪽에 가면 건축협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건축협정이 여러분 시험에 최근 시험에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예. 자, 무슨 제도인지 봅시다. 자, 건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서 이 협정대로 건축하는 제도인데, 자, 예를 들어서 어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자,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토지는 A, 갑이 가지고 있고, 이는 을이, 병이, 정이, A, B, C, D, E, F, G, H, 요는 N이, 요도 N이 혼자서 여러 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다세대 주택 중심으로 자, 건물을 넣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했어요. 그럼 이런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같은데 토지 소유자 등이 자, 전원 합의로 자, 건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합니다. 자, 우리는 건물 지을 때 여기는 우리는 법은 이렇지만 우리는 조금 융통성 있게 우리는 이렇게도 짓고 저렇게도 짓고 다양한 게 우리는 건물 지어보자라고 뭘 체결한다? 협정을 체결해요. 체결된 이 협정을 인가받습니다. 그 인가받고 나면은 이 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는 인가받은 이 협정 있죠. 여기에 따라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건축의 편의성이 도모됩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협정인데, 예를 들어서 갑을 간에는 건물 지을 때 붙여 지어버립니다. 건물을. 자, 갑의 건물과 을의 건물을 벽을 붙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협정에 우리 맞벽을 하도록 하자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 건물과 을 건물이 벽이 서로 붙었죠. 붙으면 대지 활용도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병과 정 같은 경우 여기에 건폐율을 60%를 줘요. 자, 병 쪽에는 건폐율을 40%만 딱 섞습니다. 20%를 정대지로 넘겨줘요. 그럼 정대지에는 80%짜리 큰 건물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각종 건축 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다양한 건축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건축협정이라 하고, 일단 체결할 때는 저는 어떻게 된다? 합의해야 돼요.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건축협정의 체결에 1번 줄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자, 즉 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로까지만 줄치면 돼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에 관한 협정, 자 줄칩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1번 끝에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 2번에 주광경 개선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지은 곳이 된 정비구역 줄치고 3번에 끝에 존치지역 4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5번에 자 줄칩니다. 시도지사 시장구청장을 건축협정 인가권자 거기에 줄치고 자 그다음 그냥 봅시다. 이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간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같은데 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가서 위 각호 지역 또는 구역에서 자 둘 이상 토지를 소유한 1인의 경우에도 자 줄칩니다.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 그림에 보면 N이 혼자서 여러 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 있는 N 혼자서 1인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예. 이 대지를 대상으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인도. 자 그렇게 하시고 동그라미 3번 찾았습니까? 자 3번 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찾았습니까? 예, 그것도 안 봐도 돼요. 건축에 하는 건 몽땅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거기에 5번도 안 보셔도 돼요. 자 내려가서 2번에 건축협정 운영의 설립이라고 되어 있죠. 협정 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협정 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보시면은 건축협정 운영회를 설립하려면 줄칩니다.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받아 건축협정 운영회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운영은 정한 바에 따라 협정 인가권자에 신고해야 한다까지 줄쳤어요. 신고의 동그라미. 협정 운영회 설립할 때 인가받지 않고 뭐합니까? 신고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건축협정 인가 봅시다. 건축협정 체결자 운영회 대표자는 협정서를 작성해서 국토교통위 정한 바에 따라 줄칩니다. 해당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인가 신청받은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인가하기 전에 건축협정 인가권자 또는 건축원의 심의 거쳐서 인가를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갔어. 동그라미 이번에 자 위에 따라 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 특별자치 시군구에 걸칠 경우 그 다음 줄칩니다. 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 과반이 속하는 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줄쳤습니까? 두 개 이상 행정 굴칠 때는 과반이 속하는데 인가 신청해라 이 뜻이에요. 자 4번에 내려가서 건축협정 변경은 보실 거 없고 5번에 건축협정 관리도 마찬가지 6번에 건축협정 폐지라고 되어 있죠. 자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줄칩니다. 건축협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받아 자 그 줄 끝에 건축협정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 우리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로 했죠. 폐지할 때는 전원 합의입니까? 과반수입니까? 과반수죠. 자 그런 점에 주의하시고 다만 다음에 특례를 적용해서 착공 신고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 기간 지난 후에는 협정을 폐지인가 신청할 수 있다. 거기도 줄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건축협정을 체결했죠. 체결해서 특례 적용받아서 이 건물을 착공을 해버렸어요. 자 착공을 해가 건물이 이제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폐지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정한 기간이란 말 있죠. 그 밑에 쓰세요. 20년. 20년에 썼습니까? 자 20년이 지나야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내려가서 이번에 협정에 따른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서는 1, 2번은 보실 거 없고 3번 보세요. 건축협정 인가받은 건축협정규역에서 그 다음 절치입니다.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협정구역의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접한 대지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갑을 병정은 연이어 접했죠. 이런 대지에서는 개별 건축물만 적용하지 말고 통합 적용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박스에 6가지가 있죠. 깔로 묶어봅니다. 대지의 조경이나 대지와 도로 관계, 지하층 설치, 5번 건폐율, 6번 부설 주차장 설치, 8번 하수도 법에 따른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는 통합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이 건폐율을 예를 들었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40% 쓰고 20% 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걸 통합 적용이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뜻이. 그렇게 아시고 그 밑에 동그라미 4, 5, 6, 7, 8 찾았습니까? 다 버리세요. 그 다음에 보충합습에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버리시고. 그것도 보충합습에 결합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도 법이 바뀌었어요. 5, 6월 달에 새 교재를 가지고 봐야 돼요. 이제 넘어가시고. 이제 598조에 가면 보칙 및 벌칙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1번 보칙에 관한 거 1번 감독 버리시고 옆 페이지 가시면 2번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버리시고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행정대지평법 적용 특례도 버리고 4번 권한의 위임과 위탁도 버리세요. 옆 페이지 가면 5번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5, 6월 달 이후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법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 606조까지 지금은 이 책으로 보지 마세요. 다 법 바뀌었으니까. 그 밑에 이제 606조에 보면 보칙이라고 되어 있죠. 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시험에 최근에 한 번 나왔는데 이것도 법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새 교재로 오면 공부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제 넘어가시면은 이제 주택법으로 갑니다. 주택법. 612쪽에 총칙이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 보시고. 주택법도 마찬가지. 법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추가도 많이 됐고. 이 책 놓은 지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사실 갖다 버려야 할. 그만큼 공법이 자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정권의 마지막 해고 하니까 상당히 또 많은 개정이 예상이 됩니다. 주택법도 마찬가지로 법 안 바뀐 거 중심으로 기본적인 것만 딱 봅니다. 어차피 이 주택법도 새 책이 나와야 여러분이 확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죠. 주택법은 7문제로 옵니다. 그래서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법인데 공부를 잘 안 해요. 공부하는 거 보면은 의욕적으로 하는 데는 국토개혁도 영향에 관한 법이죠. 매 그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 언제 한번 오보느냐 모르마. 그 주택법은 문제가 쉽게 오는데도 7문제를 다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좀 법이 쉬워요. 쉽고 문제도 어렵게는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용어 정의로 가서 1번 목적 보세요.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그다음에 주택시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주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법은 주택을 건설과 공급된 거 분양해야 되죠.
그다음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자주 바뀌는 법이다. 그리고 성취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용어정의 1번 주택 봅시다. 주택이란 줄칩니다.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까지 줄치면 돼요. 자,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자, 봅시다. 주택. 자, 주택법에서 주택 개념과 건축법에서 주택 개념은 조금 차이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주택 개념은 독립된 자, 주거 생활이죠.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을 자, 주택이라고 봅니다. 이 공간이다 보니까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리는 부속 토지 있죠. 까지를 주택 개념으로 봅니다. 자, 건축법에서는 주택을 뭐로 보느냐? 주거로 사용하는 시설로만 봅니다. 그래서 자, 주로 사용하는 시설인 건축물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아시고. 자, 밑에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단독주택이란 1세대 하나가 건축물 안에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종류는 밑에 세 가지 갈로 묶습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만 되죠. 자, 옆에다가 씁니다. 공간은 공적 인물이 임기 동안 거주하는 주택을 우리가 공간이라 하죠.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왜? 주거생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공간은 주택법에서는 자, 단독주택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왜? 여기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 동안 잠시 거주하는 곳이죠. 자, 그다음 페이지 공동주택 보시고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데 밑에 종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죠. 앞에 우리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씁니다. 기숙사 X라고 썼어요. 기숙사는 자, 건축법에서는 주거로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주택으로 봐요. 공동주택으로.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을 보지 않습니다. 왜? 자, 독립된 주거생활을 해야 되죠. 주택법에서는. 이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합니까? 공동주거생활을 합니까? 기숙사. 공동주거생활을 하죠. 그래서 공동주택을 안 봅니다. 주택법에서는. 자, 그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아시고. 자, 네 번째 준주택은 3사례 가서 보시고. 다섯 번째 국민주택 찾았습니까? 자, 국민주택이란 줄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말한다. 줄치고. 자, 박스는 1번 줄칩니다. 국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에 줄,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그렇게 줄치고. 2번에 줄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줄치고. 자, 그 다음 지가면은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놨죠. 자,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갈로 한 줄칩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그게 줄치고. 관란에 수도권 정부에 따른 줄치입니다. 수도권을 제한 도시지가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호 1세대당 주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 그렇게 줄쳤어요.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국민주택이 되려면은 첫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는 주전용 면적이 1호 1세대당 얼마입니까?
85제곱미터 이하가 되고, 자, 업이나 면적에서는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 규모에 해당되면서, 자, 셋 중에 하나에 해당돼야 돼요.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 되면은 국민주택이 돼요. 자, 그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그다음 주택, 도시기금, 자, 이런 데서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도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해당이 반드시 되고,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뭐라 부른다?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시험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 지원 받아서 건설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이거 언급이 없었죠? 그럼 틀려요. 반드시 두 가지 나와야 됩니다. 자,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무주택, 자, 세대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1980년대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자, 1980년대, 그 80년대 10년 동안은 대한민국의 도약이에요. 네, 정치적 변화도 많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6.29 선언 뭐 들어봤죠? 1986년에 6.29 선언 통해서 정치 사회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고, 자, 1988년 올림픽 했죠. 자, 경제, 스포츠 이런 부분이 한 단계 업이 되고, 자, 1980년대는 대한민국의 격동기예요. 또 그때는 또 살기도 괜찮았고, 장사하는 분들이 웬만하면 다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때 이걸 도입해서, 자, 집 없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85라는 것은 25.7평이죠. 이걸 하나 아파트 받으려면은 34평짜리입니다. 전용 면적이 25.7평이니까 그 외에 공유 면적까지 다 더하면 몇 평짜리 받아야 이 규모가 된다? 34평쯤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기준은 6인 가족 기준이었어요. 6인 가족.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자식. 이렇게 3대가 살 수 있는 최소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요즘은 이제 규모가 3인 가족 내지 4인 가족밖에 안 되죠. 좀 크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85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예요. 자, 그 밑에 7번에 민영주택 찾았습니까? 민영주택이라 줄칩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자, 8번에 임대주택은 안 보셔도 되고, 9번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자, 뒤에 놓으니까 뒤에서 하기로 합시다. 5, 6월 달쯤에. 10번 사업주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뒤에 놓으니까 여기서는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주택조합 찾았습니까? 자, 주택조합이란 줄칩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된 다음의 조합을 말한다. 자, 그래서 뜻이 두 가지예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이라는 뜻이 되고,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주택조합이라는 뜻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주택조합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지역주택조합은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그게 동그라미. 자,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인데, 자, 기억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단위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단위로, 충청북도 단위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단위로, 전라북도 단위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단위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단위로, 강원도 단위로, 제주특별자치도 단위로 총 9개 시도 단위로 설립합니다. 자, 그래서 시군 단위가 아니고 뭐 시도 단위.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단위로 지역주택조합 설립하는데 이 말은 창원에 살면서 부산이든 울산에 지역주택조합 가입된다는 뜻이죠. 그 안에서는 되는 거예요. 다른 시도에는 못 갑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 근로자, 그게 동그라미 하시고,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입니다. 리본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 그게 줄치고 그 주택을 리본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자,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 설립을 왜 하느냐, 필요성이라는 것은, 자, 어느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사는 주민들 있죠. 주민이 자치적으로 자, 주택 건설 사업을 해서 여기 건설되는 주택을 자 건설해서 주택을 주민들에게 자 공급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럼 여기에 자 오래된 건물들이 있겠죠. 이거 싹 헐어버리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땅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자 여기에 시공사를 선정하겠죠. 그러면 시공사 선정해서 여기 이제 아파트 짓겠죠. 이렇게 아파트 지어서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고 남는 거는 일반 분양시키겠죠. 일반 분양시켜서 그걸 가지고 사업경비 충당하고 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주민의 자치적 단체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주민이 아니고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설쳤죠. 전국적으로. 자, 이 사기꾼들이 전부 다 이런 지역주택조합을 같이 만들어서 조합원 모집해서 뭐 한 조합원에게 보통 평균 조합비 5천만 원씩 받아요. 자, 그거 받아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주문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해놔놓고 사업합니까? 안 하죠.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이 지역주택조합이 소위 사기꾼들로 인한 사고조합이 돼버리니까 나라에서 손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죠.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 엄청난 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이걸 덮어버립니다. 결국은 그래놓고 법만 잔뜩 만들어놨어요. 자, 다시는 사기꾼들 설치지 못하도록.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은 엄청난 개인적으로 100억씩, 뭐 50억씩 다 착복했죠. 예. 그래서 제 아는 사기꾼이 지역주택조합 만들어가지고 정가가 70범이요. 나이는 70몇 살. 거의 들어가 살다 왔다 해요. 그렇게 해서 100억을 빼먹습니다. 100억을. 그래도 뭐 당당하게 70 넘어가지고 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자 잡아 넣나 돈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나는 지금 몸으로 떼었기 때문에 100억은 내 기다 이랍니다. 은행에 이용합니까? 안 합니다. 전국의 산에 온 산에 저희 아는 산에다가 5만 원짜리 다 묻어놨겠지. 그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에 그 5만 원짜리 그 캐로 가자. 예, 뭐 탐지기 같은 거 하나 있으면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 예. 워낙에 많이 묻어나는 게. 자, 제일 아쉬운 것이 정부가 이거 일망타진해서 이 사람들 자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되죠. 그 이 사람들이 착복한 돈들이 튀어나옵니다.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자 이렇게 옛날에 주민이 자치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 사기꾼들이 너무 설쳤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입법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하시고 직장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 같은 직장에 근로자들 있죠. 근로자들이 모여서 자
월급의 일부를 조합비를 뗍니다. 그러면은 이 조합비를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겠죠. 매입해서 아파트 건설해요. 그래서 근로자들 하나씩 주고, 자 남는 건 일반 분양식 사업경비 충당하는 것인데, 직장주택조합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예. 자 그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 같은 것은 필요한 이유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을 설립했을 때 리모델링 하려면은 75%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자 조합 없이 입주자 대표회가 리모델링 하죠. 전원 동의 받아야 돼요. 자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 대표회들이 자 리모델링 하려면 한 사람 반대도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조합을 만듭니다. 좀 더 리모델링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취지로 조합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시고, 자 그래서 세 가지 조합이 있다. 자 12번 주택단지 봅시다.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대조성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 다만 다음 줄칩니다.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게 줄치고. 자 그래서 철도나 도로로 분리되면은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데, 그게 막 박스는 다 보실 필요 없고, 자 이번에 줄칩니다.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 3번에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큰 주택단지가 있어요. 뭐 1만 세대 이런 데 가보면은 단지 안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일반 도로, 버스 다니는 일반 도로 있죠. 만약 이 도로 폭이 20m 이상이 되면은 이쪽과 이쪽은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어떤 단지로 봐라? 별개의 단지로 봐라. 이쪽과 따로따로 봐라 이 뜻이. 자 그래서 이런 큰 폭 20m 이상 일반 도로 같은 걸 분리됐을 때는 별개의 단지로 본다 이 뜻이. 자 이런 취지다라는 것만 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부대시설 찾았습니까? 자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시설 설비고, 이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주택 사용에 필요한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등 이런 것을 무슨 시설이다? 부대시설이래요. 응? 자 그럼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은 부대시설입니까? 밑에 복리시설일까요? 예, 부대시설입니다. 공중화장실. 자전거 보관소, 그것도 부대시설이에요. 자 복리시설,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공동시설로서 입주자를 위한 시설이에요.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동시설, 경로당 다 보니까 입주자를 위한 거죠. 이런 것을 복리시설이다. 그래서 복리시설과 부대시설 헷갈리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방금 불러줬잖아요. 공중화장실, 자전거 보관소는 우리가 복리시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시설이다? 부대시설. 자 15번에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이란 국토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입니다. 기관시설이란 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같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간선시설은 뭐 5, 6월달 이후에 보면 됩니다. 18번 공구 봅시다. 자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된 일단의 구역으로 줄칩니다.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구역 줄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자이 공구가 되려면 조건이 있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1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그 다음 줄칩니다. 6m 이상 너비로 공구 간의 경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 시설 동그라미 1, 2, 3, 4 쭉 돼 있는 건 그거는 참고하시고, 2번 줄칩니다.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되죠. 자, 공구다라는 것은 자,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착공신고, 사용검사. 자, 착공신고는 우리 공사를 시작할 때 하죠. 사용검사는 공사가 완료될 때 하는 것이 사용검사입니다. 이런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공구다 이렇게 합니다. 결국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사 시작과 끝을 따로따로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공구. 자, 그래서 이 공구제도가 없을 때는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 1000세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일정 기간 안에 공급 다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공급해봐야 한 500세대만 수요되고 500세대 미분양이 된다. 그래도 옛날에 이 제도가 없을 때는 1000세대 공급 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업을 취소시켜버려요. 그럼 미분양이 돼버리죠. 자, 그걸 알아도 할 수 없다. 예. 너무 불편하니까 하나의 사업장에 여기 109, 209 이렇게 구분해서 109에서 먼저 한 500세대 미리 공급하고 자, 또 몇 년 뒤에 209에서 공급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사를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곳을 뭐? 공구다 이렇게 합니다. 그 공구가 되려면 공구 폭이 경계폭이 6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각 공구 몇 세대 이상씩 300세대 이상씩 들어가면은 공구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고 19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되어 있죠.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줄칩니다. 그 다음에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그까지만 줄치고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하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자,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본 거는 48평을 봤어요. 자, 이게 한 세대예요. 그럼 여기에 자, 엘리베이터실도 있고 계단실도 있죠. 딱 놓으면 양쪽으로 현관문대가 있고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욕실, 부엌, 현관이 따로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욕실, 부엌, 현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한 14평쯤 되고 여기는 34평쯤 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기 살고 이쪽은 자, 세입자 살죠. 이런 형태. 하나의 세대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세대를 구분시킨 공동주택을 뭐라 부른다? 세대 구분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구분된 이 부분은 구분 소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세대 구분행위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라는 것이 있고 다세대 주택 같은데 할 수 있는 기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그 박스 안에 1번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옆에 씁니다. 아파트라서. 아파트의 세대 구분 기준입니다. 자, 내려가서 2번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옆에 씁니다. 다세대 주택. 자, 아파트의 세대 구분형의 설치 기준과 다세주택 같은 데 설치 기준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를 보시면 1번 세대별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현관이 들어가야 되고 2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구조 경계벽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본데 48평을 가본데 보니까 여기에 문이 하나 딱 달려 있습니다. 이 문 닫아버리면 이쪽과 이쪽 완전 분리돼 버리죠. 주인이 통으로 닫았을 때 이 문 개방시키면 돼요. 이렇게 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구는 공동주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줄칩니다.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세대구분된 가까이 공간의 주전용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줄칩니다. 전체 주전용 면적 합계 역시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이런 기준을 갖추면은 자 아파트 같은데 세대구분을 넣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이번에 다세주택은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는지 봅시다. 구분된 공간 세대수는 줄칩니다.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자, 이 말은 다세주택은 자 아파트보다는 규모 작은 주택이죠. 그래서 딱 주인집과 세대 하나 딱 2개로만 분리해라. 그럼 아파트는 위에 아파트 기준에는 그런 게 없죠. 아파트는 여러 개 구분해도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옛날에 80평짜리, 60평짜리 아파트 있었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리모델링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는 다 세대 구분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80평짜리 같으면은 20평짜리로 몇 개? 4개 구분되어 버려요. 그럼 그 80평짜리 다 분양시켜 버리겠죠. 이렇게 아파트는 여러 개 구분하지만 다세주택은 딱 몇 개로? 2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세대별로 구분된 가까이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어 구분 출입문 설치해야 되고, 자 3번에 자 세대구분의 공동주택 세대수가 줄칩니다. 해당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다세주택인 빌라 A동이 있고 B동이 있어요. 10세대. 자, B동에 2세대를 넣고 싶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 AB동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넣을 수 있죠. 전체 20세대죠. 이게 10분의 1은 얼마? 2세대. 자, 이 2세대를 B동에 다 넣을 수 있느냐? 자, 여기 10세대에 얼마까지? 3분의 1. 3세대까지 넣을 수 있죠. 그런데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이니까 2세대를 여기 그대로 들어갈 수는 있죠. 예,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4번에 구조, 하재, 소방, 재난안전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안전기준에 충족해야만이 자 됩니다. 이런 조건 갖추면 다세주택 같은데 들어가는데 사실 보기 힘들어요. 정말 보기 힘듭니다. 창원에는 아마 없지 싶고, 제가 이 경남 일대에서 유일하게 저 부산에 가면은 부산대학교라 옆에 가면은 이 세대 구분형 옵션으로 하나 딱 들어가 있는 아파트 하나 유일하게 그 가서 봤는데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0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되어 있죠. 자, 그거부터 잠시 또 쉬었다 합시다.